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쓰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구세영 작가의 나를 사랑하는 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구세영,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곧 4학년이 되지만 대학 졸업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즐기고 싶어 하지만 걱정과 생각이 많아 힘들어하는 날이 더 많다. 잡생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떨치기 위해 여행을 다니며 그곳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즐기고 끊임없이 스스로 혼자여도 괜찮은 순간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그럼 이어서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통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내가 타인이 되거나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는 사연을 알 수는 없다. 나는 누굴 만나던 참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나는 슬플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를 늘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끔은 미울 때가 있다. 물론 나의 아픔을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나의 사연을 알려주기는 더더욱 싫다. 내가 우울감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자신이 규정한 프레임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듯이 비난을 일삼는다. 이러한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도움을 받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진 않았을까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영역에 침범한다는 생각이 들면 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벽을 치기 바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거부감 없이 대화를 즐겁게 이어갈 수는 있지만 늘 그 순간뿐이었다. 누군가를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만드는 일이 나에게는 늘 어려웠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제스처가 타인에겐 행복하게 보인 모양이었다. 이런 나의 이중적인 모습이 싫었지만 끝없이 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생각을 바꿔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보고 고쳐야 할 점은 고쳐나가기로 했다. 내가 바뀌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여행이다. 특별히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다시 만나기 싫은 고3 입시가 끝나고 난 뒤였을 것이다. 고2 때 베이징으로 유학을 가서 자연스레 중국 대학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게 됐다. 늦은 나이에 유학을 시작했기 때문일까 중국어 실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을 쳤다. 하지만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고3 내내 단 하루도 편히 마음을 놓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루는 숨이 가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 베이징 해종구 병원에 들렸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계속 울기만 하고 나왔다. 시험날에도 고사장 앞에서 시험도 보기 전에 펑펑 울었고 그날 내가 운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도 가끔씩 웃음거리로 회자되곤 한다. 울었다고 해서 시험을 망치지는 않았고 비록 원했던 과는 아니었지만 원했던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다. 나의 고3 세월을 끝내니 보상처럼 선물이 쏟아졌다. 그때 엄마는 대입 선물로 내게 미국, 캐나다 비행기표를 끊어주셨다. 뉴욕 중심가의 노점상에서 무심코 끌려 산 꽃무늬 패턴이 그려져 있는 보라색 손수건, 천둥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줄기, 그 속에선 본연의 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장소가 어디든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진짜 나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나만의 세계를 점점 넓혀나가며 또 다른 내 모습을 찾기 위해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로 떠났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노회찬 의원에게 선물해서 화제가 됐던 책.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방황. 안나푸르나 종주기를 나도 엄마에게 선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직접 가보질 않았으니 책에 나온 장소가 도대체 어딘지, 음식에선 향신료 냄새가 난다는데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알 턱이 없었다. 그래서 엄마와 네팔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당장 실행할 용기가 나지 않아 꼭 갈 것이라는 마음만 먹은 채 여행을 미뤘다. 지지부진하게 2년이 흘러 이제는 정말 네팔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책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방황, 안나푸르나 종주기에 나온 것처럼 안나푸르나 종주를 했다면 좋았겠지만 안나푸르나 종주 대신 내가 생각해낸 것은 바로 볼런투어였다. 자원봉사를 뜻하는 볼런티어와 여행의 투어가 결합된 신조어로 봉사활동과 여행을 함께 즐기는 것을 말한다. 네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히말라야 그리고 트레킹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트레킹은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리한 트레킹은 봉사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1박 2일 코스인 2000여 미터 고지에 있는 오스트리안 캠프를 목표로 트레킹을 결정했다. 트레킹과 네팔의 초등학교 교육봉사가 결합된 6박 8일의 일정을 짜고 가장 중요한 엄마의 의사를 물었다. 돌아오는 엄마의 대답은 시원했다. 당장 비행기 예약해. 우리는 곧장 비행기를 예약하고 네팔에서 아름다운 설산을 보는 우리를 상상하며 그 순간이 다가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2019년 8월 1일 네팔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비행기를 타다. 한국에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가는 직항 비행기는 대한항공뿐이었는데 항공 스케줄이 여행 일정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 항공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2배였다. 나는 경유를 해서라도 중국 항공기를 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여행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며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나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중국인들이 가장 믿고 타는 항공사가 에어차이나라는 것을 얼핏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에어차이나는 괜찮다며 엄마를 설득해 안심시켰다. 막상 네팔행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렸다. 엄마는 자신의 손을 꼭 잡은 내게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중국인들도 믿고 타는 비행기라며. 그래서 난 하나도 안 무서워. 흔들림이 멈추지 않았으나 엄마는 곧 무심히 잠을 청했다.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잠들고 깨어나길 몇 번 했다. 몇몇 중국인 승객들은 이어폰도 안 끼고 볼륨은 최대로 해놓은 채로 드라마를 시청했고,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전력 질주를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어대길 시작했다. 사람들의 예의 없는 행동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승무원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승무원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은 없지 라고 생각하며 5시간 가까이 버티고 버텨 중국 청두에 도착했다. 네팔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환승대기가 13시간이나 되는 점을 감안해 미리 환승 호텔을 예약해 두었고, 환승 호텔에 도착하니 엄마와 나 둘 다 기가 잔뜩 빨려서 도저히 청두 시내를 관광하러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관광은 호텔 주변 관광이었다. 지친 몸을 호텔 침대에 잠시 누워 회복하고 밖으로 나가서 호텔 주변을 둘러보니 북경 생활 중 봤던 비슷한 슈퍼마켓들, 꼬치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다. 양꼬치를 좋아하는 나는 당장 양꼬치를 사 먹고 싶었지만 당장 가지고 있는 중국 돈이 얼마 없어
슈퍼마켓에 들어가 중국 유학하면서 가장 많이 마신 하얼빈 맥주 2캔을 사들고 호텔로 들어왔다. 사들고 온 맥주를 따서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과 같이 먹으며 우리의 무사한 여행을 위해 건배를 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다음 파트는요, 2019년 8월 2일 네팔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진들도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네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책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